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강의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드네요. 학생들 실습 강의이기 때문에 대면 강의하고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려고 그랬는데, 학생들 대면 강의를 하려고 원하는 학생들 수가 너무 적어서 대면 강의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비대면 강의로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최소한 2주는 더 동영상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아주 코로나 사태가 아주 희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위험 부담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계속, 온라인 강의를 계속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보강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8주차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러면 보강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6장, R 프로젝트 6장 나머지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자유자재로 데이터 가공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최종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대면 강의 생각해보면 진도가 너무 빨라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충분히 실습할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도를 나가는 것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명령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이는 게 헤드, 데이터 압축력, 출력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서머리 있죠. 요약 통계량, 서머리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f, else 우리 조건문 걸어서 하는 게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쓰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mean은 평균 지금도 계속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median 중앙값, 그 다음에 n 있죠. n 빈도수, 썸 총합, 뭐 SD 표준 편차 이런 것들, 이런 명령어들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라고 다시 정리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6장에서 하는 게 DPL-YR 패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에 실습을 했었더라면 이미 그 DPL-YR 패키지는 인스톨 돼 있고 라이브러리 등록도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 시간까지 쭉 공부했던 필터, 행추출, 셀렉트, 열 변수 추출, 어레인지, 정렬, 뮤테이트, 이제 우리 변수 추가, 서머라이즈는 통계치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그룹 바이도 했죠. 그게 집단별로 우리가 묶는 거죠. 묶고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 우리 열 합치기, 바인들로, 그 다음에 행 합치기,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명령어들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PLY라는 이 패키지 내에서 새로이 정의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하기 위해서 새로이 도입된 핵심 명령어들입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도를 천천히 나간다고도 그랬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내용 복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리포터를 낸 것이 뭐냐면은 그 혼자서 해보기였죠. 그래서 Q1을 보면은 MPG 데이터에서 SUV, 콤팩트 등 자동차를 특징에 따라 7종류로 분류한 변수입니다. 어떤 차종의 연비가 높은지 비교해 보렵니다.
클래스별 CTY 평균을 구해서요. 그래서 클래스는 뭐 SUV니 뭐 콤팩트니 뭐 이런 그 미니밴이니 픽업이니 뭐 이런 자동차들이 7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은요. MPG 데이터를 우리 불러오는 GG 플러 2에 있는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MPG하고 컨트롤 시프트 M하고 그룹 바이입니다. 그 클래스로 우리가 클래스로 한 덩어리씩 묶는 거죠. 같은 클래스 자동차들끼리 쭉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클래스별로 CTY의 평균을 내서 mean CTY라고 하고 그거를 통계치를 서머라이즈를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클래스 7가지가 쭉 나오고 그 녀석의 도시내 연비, 그렇죠? 투시터가 뭐 15.4, 콤팩트가 20.1,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겠죠? 여러분 할 수 있죠? Q2를 보겠습니다. 클래스별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기 좋게 예, 그 CTY 평균이 높은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냥 똑같죠. 그룹 바이 클래스, 서머라이즈, 민 CT, 민 CTY 하고 어레인지 그 다음에 디센징이 되겠죠. 우리 내림차순이니까 내림차순에 민 CTY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서브 콤팩트 차가 20.37로 연비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콤팩트 차가 20.12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Q3를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리포터로 해야 되는 건데 어떤 회사의 자동차가 고속도로 연비가 가장 높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연비가 가장 높은 회사 3곳을 출력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는 우리 변수가 매뉴팩처러죠. 그래서 그룹 바이 매뉴팩처러하고 컨트롤 시프트 M. 그 다음에 그 mean HWY입니다. 고속도로 연비를 평균을 구하고 그걸 mean HWY라고 우리가 변수명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mean HWY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Arrange, Descending, DESC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3개만 한다고 했죠. 그래서 헤드 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다, 폭스바겐, 현대 이렇게 자동차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동차 회사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연비가 나쁜 아까 차종들이 있죠. 그것들을 생산을 안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콤팩트 차종을 많이 생산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회사별 콤팩트 차종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콤팩트 차종만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를 해야 되겠죠. 필터 클래스 이퀄 콤팩트만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매뉴팩처러별로 우리가 저장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카운트 n을 해서 우리 빈도수를 구하는 거죠. 그걸 카운트라는 변수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카운트 별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5개 회사, 지금 이게 쭉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다 보여준 건 아니죠. 그래서 콤팩트 회사를 차량을 생산해내는 5가지 회사밖에 없나 봐요. 아우디, 폭스바겐, 토요타, 스바루, 닛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우디가 15개, 폭스바겐이 14개, 토요타가 12개, 뭐 이런 식으로 그 내림차순이 정렬된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4번이 여러분들 리포트였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합치는 거를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 추가되는 경우가 있겠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아이디가 있고 중간고사 시험 점수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아이디에 기말고사가 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는 경우는 뭐가 됐으니까 가로로 합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아이디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합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번에는 1, 2, 3, 3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4, 5, 6 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밑에다가 갖다 붙여야 되겠죠. 세로로 합치는 겁니다. 그럼 학생이 모두 이제 3명, 3명이었던 녀석이 6명이 되겠죠. 그리고 변수도 똑같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는 것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먼저 앞에서 본 가로로 합치는 거 있죠? 이게 가로로 합치는 거를 보면은요. 먼저 연습용으로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 그 다음에 미드텀 중간고사 그 다음에 테스트 2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아이디는 똑같아야 되죠.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에 파이널에 점수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용으로 테스트 1과 테스트 2라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선 슥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직접 컴퓨터 앞에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래서 테스트 1이라고 치면은 엔터 치면은 이렇게 테스트 1이 쭉 나열이 되고 테스트 2라고 하고 엔터 치면은 테스트 2가 쭉 나오죠. 그래서 1, 2, 3, 4, 5 점수, 1, 2, 3, 4, 5 점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대로 입력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가 1, 2, 3, 4, 5가 똑같고 중간고사 하나는 기말고사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둘을 이제 합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준이 학생의 아이디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학생의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쪽이 지금 왼쪽으로 갖다 붙여야죠. 화살표 방향이. 그렇죠? 여기서 있던 녀석이 이렇게 와서 붙어 놓는 거니까 화살표 방향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프트 조인이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돼요? 테스트 1이 처음, 테스트 2가 두 번째, 그리고 아이디가 기준이라는 것은 바이가 붙습니다. 바이 이퀄, 그 다음에 따옴표 아이디, 따옴표 닫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되는데 아이디는 공통으로 되는 거니까 아이디는 또 붙을 필요가 없죠.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죠. 똑같은 아이디끼리 이렇게 맞춰서 붙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다운표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겹다운표 그렇죠? 레프트 언더바 조인 이렇게 아이디 기준으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것 그 방법 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클래스는 1, 2, 3, 4, 5가 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 이름이 김, 리, 박, 최, 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생겨난 겁니다. 1반의 담임 선생, 2반의 담임 선생 이렇게 맞춰지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왔지만 그 CSV 파일을 불러들여서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그잼인데 이름 있잖아요. 이그잼이라고 하는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네임을 갖다 붙입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면 클래스예요. 클래스고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이니까 왼쪽으로 갖다 붙여야 되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일반 클래스가 이름이면은 아까 뭡니까? 김 선생님이었죠. 킴. 그래서 1이라고 된 데는 전부 킴.
2번에는 뭐였습니까? 리였죠, 리. 2번에 리. 그쵸? 4번에는 최였습니다. 4, 최. 5번에는 뭐예요? 정이었죠. 5번에는 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레프트 조인을 하게 되는데 아이디가 같은 데는 아까 붙였잖아요. 이번에는 클래스를 같은 경우에는 1번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킴이라고 티처라고 하는 변수를 붙여서 그 담임선생 이름을 맞춰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기준으로 합치는 거 레프트 조인이 되겠습니다. 레프트 조인의 활용법 단순히 기계적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준이 되는 것에 같은 녀석들을 이렇게 갖다가 덧붙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세로로 합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연습용으로 그룹 언더바 A 하고 ID가 있는데 C1, C2가 있고 테스트 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B가 있는데 이번 ID가 5, 6, 7, 8, 9, 10이에요. 그리고 테스트 시험 점수는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첫 번째는 1번에서 5번이고 그룹 B에서는 6번에서 10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세로로 붙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학생이 똑같은 시험인데 학생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우리가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A, 그룹 B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우리가 입력 본 겁니다. 그래서 ID 1, 2, 3, 4, 5 점수, 그룹 B 보면 6, 7, 8, 9, 10 시험 점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도 실습해 보면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합치는 게 뭐냐면은 바인드 로우예요. 합친 다음에 그룹 언더바 올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인드 로우는 이제 세로로 합치는 건데 그룹 A하고 그룹 B를 합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ID 테스트가 있고 쭉 붙여.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어떻게 돼요? ID 테스트 똑같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이번에는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쭉 붙여놓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인드 로우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바인드 로우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붙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혼자서 해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PG 데이터인데요. MPG 데이터의 FL 변수는요.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표는요. 자동차 연료볼의 가격입니다. 뭐 옛날 얘기니까요. 그래서 C면요. CNG라고 하는 연료. 이게 천연가스 연료가 되겠습니다. D는 디젤 경유가 되겠고 E는 에탄올 E85입니다. 이게 우리 보면 알코올이죠. 알코올로 달리는 연고. P가 프리미엄, 우리 이제 고급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R이 레귤라, 우리가 보통 휘발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갤런당 USD, US 달러로 가격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고급 휘발유가 제일 비싸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랑 가격이 어떻습니까? 예,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체계 차이가 뭐 우리나라 같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단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퓨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C인데요. 이게 그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일일이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입장에서 보면은 235, 238 뭐 이런 식으로
연료 갤런당 가격을 붙여주고, 그게 스트링 에지 팩터스라고 하는 옵션을 걸어줘서 이게 문자 열이라는 거 붙여줍니다. 확인시켜줍니다. 피올이라고 치면 출력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피올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Q1과 Q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PG 데이터에는요, 연료의 전류 나타낸 FL 변수가 있지만 연료 가격을 나타낸 변수를 없습니다. 그래서 MPG 데이터에 price FL 변수를 추가해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레프트 조인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아까 본 그 연료가 공통이죠. 연료가 되면 거기에 퓨얼의 C에 아까 얼마예요? C면은 235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플라이스 PL이라고 FL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238 뭐 230 2.38, 2.35 뭐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조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헤드 셀렉트하고 헤드를 해서 조합을 해봅니다. 이건 여러분들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이번 시간 했던 주요 내용도 우리 정리하는 거죠.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나, 셀렉터를 어떻게 사용하나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레인지를 어떻게 사용하나,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클래스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를 그 다음에 정렬을 한다. 그 다음 파생 변수를 추가할 때 뮤테이트를 사용하죠. 수학, 영어, 과학을 합쳐서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추가하라. 그 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f else를 적용을 해서 사이언스가 60점 이상이면 패스고 아니면은 페일을 하고 그거를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한 변수에 이게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죠.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어레인지를 해서 정렬도 해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별로 묶어서 서머라이즈를 해서 요약을 평균을 내본다 이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MPG에서 매니팩처러 드라이버로 묶어서 그 다음에 그 도시 내 평균을 내봐라. 집단별로 묶은 다음에 또 그 안에 드라이브 타입별로 또 묶어서 도시 평균을 내봐라 하는 얘기죠. 도시 내에서의 연비를 평균을 내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데이터 합치기, 레프트 조인, 세로로 합치기, 바인드 로우 이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아까 혼자서 해보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Q1, Q2는 여러분들 리포트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 잘 보고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은요, 분석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그렇죠? 예, 이것도 뭐 리포트로 원래 내야 되는 거 꽤 좋겠지만 직접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에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에 미국 그 동북 중부 그쵸? 235개 지역의 인구 통계 정보라고 그래요. 좀 됐지만 미드웨스트 미국 중서부가 될 텐데 중서부에서도 좀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POP 어덜트입니다. 팝 어덜트인데 POP가 population입니다. 인구란 뜻이고 어덜트는 성인이 되겠죠. POP는 population total 전체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 중에 성인 인구가 몇 프로가 되나 그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체 인구 대비 미성년 인구 백분율을 우리가 추가해라. 미성년자가 몇 명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불러와야죠. 제일 처음에.
그 미드웨스트의 as 데이터 프레임 ggplot 미드웨스트에서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불러온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미드웨스트에다가 레이스 차일드라고 됐습니다. 이게 차일드가 A죠. 근데 이게 미성년자니까 영어로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그 레이시오 차일드하고 그러면 팝 토탈 마이너스 팝 어덜트입니다. 그럼 그 전체 인구에다가 성인 인구를 빼주면은 미성년자 어린애 인구가 되겠죠. 그거를 전체 인구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이제 몇 퍼센트가 되겠죠. 이게 새로운 변수니까 뭐가 돼요? 뮤테이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예, 미드웨스트 불러오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인구 100분율 변수 추가하는 건 뮤테이트를 해서 우리가 추가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공부한 거 바로 응용이죠.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미성년 인구 100분율이 가장 높은 사항이 5개 카운티 지역의 100분율을 출력하세요. 이게 카운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카운티가 번역하기가 우리나라로 1:1로 매치가 안 되는데요. 제일 가까운 게 하여간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간 지역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레이쇼 차일드라고 하는 변수를 뮤테이트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림차순 정렬을 해줍니다. 어레인지 디센드 레이쇼 차일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해줍니다. 카운트 레이쇼 차일드 변수가 다 많은데 다 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카운티 지역 이름 그 다음에 차일드 레이쇼 두 개만을 우리가 빼냅니다. 그리고 헤드 5 해주면 5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그 100분율이 가장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1번이 이사벨라 51.5, 메모미니가 뭐 50.5고 아덴스가 49,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 인구의 반이 미성년자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인구 감소하는 나라에서는 이게 상상도 못할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구의 반이 미성년자니까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지 어린애와 젊은 부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이 지역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미성년 비율 등급 변수를 추가하고 각 등급에 몇 개의 지역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라지가 뭐냐면 미성년이 40% 이상 30에서 40은 중간 미들 30% 미만은 스몰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준이 안 되겠죠. 전부 스몰이겠죠. 이게 30% 미만이 될 텐데 그래서 그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한대요. 그래서 미드웨스트에다가 뮤테이트하고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if else child ratio가 40이면 라지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40% 아닌 경우에 또다시 32보다 크면은 미들이고 그 다음에 30 미만이면은 스몰이 된다 이겁니다. 그쵸? 됐습니까? 뮤테이트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라지, 미들, 스몰이 됩니다. 뭐 각각 몇 개씩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 명령을 했습니다. 미드웨스트의 그레이드를 보면은 라지가 32, 미들이 396, 스몰이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인구 팽창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그런 중소부 지역에서 그 중간 미들만 돼도 인구 팽창이 꽤 되는 지역이죠. 예. 할 수 있겠죠? 예. 그 분석 문제 1, 2, 3번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그 팝 아시아는 뭐냐면 파퓰레이션 에이션입니다. 아시아인이죠.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인 100분의 1 변수를 추가하고 하위 10개 지역을 출력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팝 아시안에 팝 토탈을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한 게 그 아시아인의 인구 비율이죠. 레이쇼 아시안입니다. 변수를 추가하니까 뮤테이트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쇼 아시안을 내림차순으로 쭉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카운티 레이쇼 아시안을 우리가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10개만을 정리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WI가 아마 이게 위스콘신인 것 같아요. 위스콘신 미노미니라는 동네인데 카운티가 있는데 여기는 아시아인이 한 명도 안 산 동네예요. 그 다음에 IN은 아마 이게 인디애나 같은데 인디애나 벤튼이라는 데는 퍼센트입니다. 이게 0.01 그쵸? 거의 안 산다는 얘기죠. 그쵸? 네, 쭉 해서 IL이 아마 이게 일리노이인 것 같아요. 일리노이의 뭐 피아트주가 이게 0.07이니까 이 동네는 아시아인이 그렇게 많이 사는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하여간 미드웨스트에서 우리가 봤던 DPL, YR 변 그 명령어들 그 뮤테이트, 어렌지, 셀렉트, 그 다음에 헤드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벌써 녹음한 지 30분이 지났네요. 예. 그래서 진도 많이 나가는 게 그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좀 쉬어가는 뜻으로 복습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6장 있죠? 6장하고 요 다음 시간에 배울 7장이 그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 하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이 뒷부분은 소위 말해서 스토리 전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명령어들을 복습을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습인데요.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듯이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잘못했네.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네요. 요거는요. 예. 그 다음 강의는 하여간 7장을 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언젠가는 이번 학기 내에 대면 강의 한 번 하겠죠. 예, 그때 하여간 시험 보고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 본다는 거 의미가 없죠, 뭐. 예. 그리고 리포트는 아까 혼자서 해보기 있죠? 연료 문제, PR 문제. 그 Q1, Q2 해보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우리 쪽지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